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정상윤입니다. 네, 원래는 병관 선배가 발표하는데 그 병관 선배가 ECCV 가신 관계로 제가 먼저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 주제는 머그레그라고 Multimodal Retrieval Argument Generator for Open Question Answering over Image and Text라는 논문이고요. 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돼 있고, 근데 제가 이 저자들을 좀 보니까 이첫 번째 저자가 그 MMMU 벤치마크라고 해서 그 최근에 멀티모달 쪽에서 좀 많이 쓰는 벤치마크를 만든 분의 이제 표신 저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게 2022년 논문이었고 한 지금보다 2년 전 논문이라 조금은 지금 트렌드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뒤처졌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그때의 생각에서 지금 이제 MMMU 같은 이런 벤치마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빌딩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구글에서 이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ENNLP 2022년 메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단 메인 토픽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이때 당시 2022년이니까 뭐 GPT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알, 알파카 뭐 아마 이런 애들이 쭉쭉쭉 나왔던 시절이라 그래서 LLM 모델들이 이제는 뭔가 세상에 이제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뭔가 잘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뭔가 좀 이제 많이 늘었다.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그냥 점점점 우리가 어떤 지식, 세계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 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했는데 좀 이제 뭐 7빌리언에서도 충분히 13빌리언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시점인데 이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그 우리가 이때가 GPT 3.0이 나왔을 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제일 재밌었던 이슈가 hallucination 같이 뭔가 LLM이 말은 하는데 어떤 정보가 뭔가 레퍼런스가 정확하지도 않고 뭔가 계속 가짜인 지식인 막 내페놓으니까 이제 아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해갖고 이게 단순히 이제 몇 빌리언 정도 했을 때는 이제 말을 잘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정보의 인포메이션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데이터셋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얘네가 할루시네이션을 좀 많이 겪는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좀 세 가지로 정의를 하자면 한 어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에서 조금 약한 이제 성능 정화가 보였고 또, 또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데이터셋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과거의 인물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이제 2020년대 딱 멈춰 있으면 이제 내가 서비스 할 때는 계속 그거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최신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프레임 트레이닝하고 학습시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정확한 정답, 할루시에이션 같은 걸 생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용자에게 헷갈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델 사이즈를 키운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좀 제안됐던 내용 중 하나가 그러면 어떤 우리도 사실 뭐 강아지 종류를 만약에 열 가지 종을 얘기해봐라 하면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도 뭐 곰이나 메뚜기 같은 이런 특이한 개체에 대해서 열 가지 한번 알아봐라 하면 우리도 사실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던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곳에 가갖고 그런 책을 펼쳐갖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라는 식으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LLM도 그런 어떤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검색해서 정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훨씬 예전보다 더 레퍼런스도 있고, 그런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답변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서 이제 Retrieval Augmented Model이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etriever는 이제 Retrieval Augmented 모델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Retriever라고 해서 이 문서와 관련된 질문.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US에 있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거를 위키피디아나 어떤 그런 정보가 있는 DB에 들어가서 찾아서 크롤링을 해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너레이터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진 거를 이제 리트리버 아규멘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트리버 아규멘트 모델이라고 한 거의 가장 시초가 이제 레그라는 논문인데 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NLP Task라고 해서 이 모델이 맨 처음 나왔는데 이 모델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모델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최신 정보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이런 정보들 또는 좀 일반 상식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 검색을 통해서 뭔가 모델이 답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뭔가 여기는 이제 미드 이어가 그러니까 가운데 귀가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나 아니면 뭐 여기 그 단테의 신곡 같은 이런 어떤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쿼리를 잘 이제 벌트로 넘겨갖고 벌트로 쿼리를 해서 어떤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를 어떤 그 피처하고 이제 검색 데이터들에 있는 DB에 있는 이제 그런 문서들의 그 문서들도 벌트에다가 태워서 똑같이 피처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의 피처들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쿼리의 피처를 어, maximize inner production 아, 네, maximize inner production이라고 해서 이제 내적을 해갖고 가장 값이 높은 애들을 뽑아서 이게 가장 값이 높으면 이제 관계성이 높다 해서 탑 K개를 뽑아서 이 문서들을 같이 뽑아서 피처들을 붙여서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한테 보내줘서 아까 전에 검색한 이제 데이터하고 쿼리하고 같이 묶어서 보내줘서 답변을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맨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뒤로도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이 쭉쭉 나왔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DB가 존재하고 DB에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피처하고 내 질문 쿼리하고 비교를 해갖고 가장 유사한 이제 문서들 탑 K개를 뽑아서 그탑 K개를 이용해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레그가 했던 대답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레그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그 백, 백악관에서 가장 그 크리스마스 날에 어떻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느냐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찾아서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캡셔닝을 찾아갖고 캡셔닝에 맞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역시 뭔가 이런 질문처럼 실제로 문서화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사진만 있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진을 내가 인풋을 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고 뭔가 그런 걸 대답할 수 있게 사람들이 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번 논문은 이제 사진과 어떤 텍스트를 전부 다 인풋으로 받고 또 DB에서도 사진하고 텍스트를 인풋으로 어떻게 저장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답변을 해보자
하는 게 이번 논문의 목표입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에다가 그 내가 질문하는 쿼리를 이제 그 모델 백본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피처를 뽑아내고 또 이제 사진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묶여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백본에 모델 백본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피처를 뽑아내서 이 피처들 두 개를 서로 이너 프로젝션을 통해서 가장 좋은 탑 K개를 탑 K개를 뽑아서 중에서 가장 높은 배열 탑 K개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이 제네레이션 할 수 있는 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단 모델 백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모델은 T5 모델 기본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코더 부분만 살짝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인풋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진, 사진하고 이제 텍스트를 받는다고 했는데 네, 사진은 이제 VIT 모델을 통해서 이제 피처를 뽑아서 얘기하고 네, 텍스트는 엠베딩, 워드 엠베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피처를 뽑아서 이 T5 모델에 있는 엔코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차원이 이제 이미지를 잘라서 나온 어떤 차원하고 그 이미지 자체 차원 멘션하고 또 텍스트의 길이 토큰하고 텍스트의 차원을 합쳐갖고 하나의 어떤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든 것들을 다 T5 모델에 집어넣어서 T5 모델의 엔코더에 집어넣어서 피처를 뽑게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 백본 엔코더의 역할입니다. 백본 엔코더의 역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사진이나 텍스트 같은 거를 인풋으로 받아갖고 아웃풋으로는 어떤 그것들의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어, 차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는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보면 좀 졸려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하나하나 잘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VIT하고 워드 엠베딩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렇게 사진을 하고 하나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두 개의 이제 모달리티를 다이 엔코더 백본에 들어가서 CLS 토큰을 내봤습니다. 이 CLS 토큰은 차원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데이터의 차원 D 이 그대로 가져가고요. 얘의 역할은 이제 이 문서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이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DB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세종대왕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글이라든지 아니면 사진하고 문자가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셋 전부 다를 아까 전에 VIT하고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 피처의 CLS 토큰을 뽑습니다. 아까 전에 똑같이 모든 메모리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전환을 하고요. 이 두 개, 여러 개의 CLS 토큰과 아까 전에 이제 쿼리에서 나왔던 CLS 토큰을 이너 프로덕트를 합니다. 이렇게 내적을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값이 있을 거고 가장 낮게 나온 값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높게 나온 값 중에서 탑 K개를 설정해갖고 난 세 개를 뽑겠다 하면 지금 이 쿼리에 있는 CLS 토큰하고 이 지금 아까 전에 뽑은 이, 이 탑 K개로 뽑았던 메모리에 있는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걸 아규멘트 인풋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하고 아까 전에 메모리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온 어떤 하나의 큰 어, 문서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겁니다. 뭐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제너레이터에게 집어넣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LLM이 대답하듯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델을 보면 아까 전에 어떤 질문하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제너레이션 해달라 하는 쿼리와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뽑은 어떤 피처와 이제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피처들을 다 이 하나의 피처로 이 정보들을 다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서 이거를 내적을 통해서 가장 제 관련성 있는 문서들을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문서들과 쿼리를 같이 합쳐서 제네레이션에게 넘겨서 이제 문장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크게 프리 트레이닝을 트레이닝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프리 트레이닝 스테이지하고 하나는 파인 튜닝 스테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누나 살짝 봤는데 이게 기반이 T5 모델이고 그 당시에는 LLM 그러니까 그런 뭐 사진 가지고 하는 어떤 작업이 많이 없어갖고 먼저 문서에 많이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뭔가 좀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조금씩 사진을 이해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는 쿼리에는 이제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있고 아직 우리 그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는 텍스트만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데이터셋은 컨셉츄얼 캡션이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돼 있는 그런 캡션 데이터셋이었고요. 웹에서 크롤링 되었고 광범위하게 어떤 사진들에 대한 캡션이 돼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이것도 똑같이 이미지하고 텍스트에서 웹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클립 인코더에 집어넣어서 이 클립 인코더를 직접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미지만 있는 거였는데 클립 인코더를 통해서 제너레이팅을 통해서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내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많이 늘린 그 데이터셋이고요. PAQ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문서들 보고 Q&A를 만든 네, 그런 데이터셋이고 마지막으로 VQA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MS 코코에서 이미지 위에 전멸된 그런 이미지하고 퀘스천이 있고 마지막에 앤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전부 다 데이터셋이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PA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질문은 이제 아까 전에 예린 것처럼 CC하고 라이언은 그 캡셔닝 데이터시다 보니까 그냥 어떤 질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너레이터라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냥 쿼리를 하나 주고 이제 엑스터널 메모리에다가 이걸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PAQ는 퀘스천 앤서링이다 보니까 이미지는 없고 퀘스천만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 관련한 내용을 엑스트라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VQA도 이제 어떤 사진이랑 이제 퀘스천은 그대로 두고 이제 정답만 이제 엑스터널 메모리에다 집어넣어서 엑스터널 메모리는 이제 어떤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학습을 합니다. 하나는 컨스트럭티브 러닝처럼 이제 이 아까 전에 제가 내적을 통해서 가장 값이 높은 탑 K개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제 자기랑 매칭되는 문서 외에 나머지 문서들은 이제 다 레프레젠테이션을 멀게 하게 해서 그 원래 우리가 알던 클립 학습하듯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떤 탑 K계의 어떤 문서들하고 우리 쿼리하고 합쳐갖고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 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제가 봤던 것 중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그러니까 처음 두 개는 캡션 데이터여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캡션 데이터다 보니까 그냥 퀘스천이 없고 제너레이션만 하는 거고 이제 엑스트라 메모리에다가 그 캡션 답을 적는다고 했는데 그 엑스트라 메모리에다가 답을 그대로 적어버리면 이제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대답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서 LLM이 스스로 뭔가 답을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엑스트라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런 Q&A나 아니면 아까 전에 했던 위키피디아 문서 같은 것만 이제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학습 코드를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 튜닝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도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텍스트 질문만 해서 텍스트 질문과 이제 내부에 있는 엑스트라 메모리를 통해서 이 텍스트의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퓨처로 바꾸고 내부에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모달을 퓨처로 바꿔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내적을 통해서 가장 탑 K기를 뽑습니다. 이전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전에는 사실 이전하고 조금 다른 수준인데 왜냐면 사실 이 피처를 뽑는 거는 이제 똑같은 백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처를 뽑는 데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학습 방법이 조금 다른 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문자 그대로의 질문에 대해서 엑스트라 메모리에 이제 이미지하고 그 이미지에 관련된 캡션이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압축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다 보니까 좀 더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잘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메모리에다가 그렇게 담게 되고 똑같이 학습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하고 가장 관련돼 있는 문서를 가지고 대답을 하겠다. 뽑아보겠다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제네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 뽑힌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에서 픽스드 리트리버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처럼 배치 사이즈 안에서만 사실 이렇게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다 프리즈 해버려서 모든 데이터셋을 다 읽어봐서 가장 관련되어 있는 탑 K계를 뽑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 답변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백본에서 사용한 모델은 T5 모델하고 이제 VIT 라지라는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에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은 이제 웹 QA와 멀티모달 QA입니다. 웹 QA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한 가지 멀티옵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웹 QA는 멀티옵 데이터셋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멀티옵 데이터셋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그 버락 오바마가 있는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와이프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이 사람의 와이프가 누군지도 검색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그냥 바로 LLM이 바로 알아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거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검색할 때 유용한, 그러니까 검색 능력이 좋다면 더 이 평가가 이밸류에이션 높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셋을 이밸류에이션으로 삼았고요. 나머지 하나 멀티모달 QA는 그냥 사진 데이터셋, 아 뭐래, 이미지 데이터셋하고 그 이미지 관련한 QA, VQA처럼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멀티모달 QA는 이 모델이 얼마나 그런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대답을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고요. 웹 QA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멀티옵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모델이 검색을 잘 해갖고 뭔가 검색에 맞게 대답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이 두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웹 QA에서 보시면 그냥 퀘스천만 줬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들은 오버럴이 13 정도 나왔고요. VARP라고 해서 이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인데 여기서는 비교로 오스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스카라는 모델이 소타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스카 모델을 사용했고 나머지 여기 VLP 플러스 레슨 넥스트하고 이 빈 VL은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 VLM 모델에 VLP 모델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 이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중 두 개가 유명한 모델을 사용해왔고 결국에는 이 그냥 단순히 어떤 VLP 모델 플러스 어떤 시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모델들은 전부 다 어떤 모델이 있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뭔가 LLM스러운 모델이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 데이터나 아니면 외부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했을 때는 대충 나오는 값이 이제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소타가 24.1인데요. 근데 이제 머그레그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36.1로 이제 거의 50%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FQA 같이 멀티오버를 통해서 검색이 좀 필요한 모델에서는 훨씬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 클립 VLP는 이제 클립 인코더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뽑아갖고 탑 K개를 뽑아서 이것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도 약간 VLP 모델 플러스 그러니까 만약에 이 VLP 모델이 검색이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을 뽑는지에 대해서 클립 인코더를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립 인코더를 그냥 사용한 것보다 자기네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QA는 이제 이 멀티모달 QA에서 논문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제안한 방법이 오토 라이팅이라는 방법인데 오토 라이팅 모델은 이제 그냥 R2 모델하고 VIT 모델하고 섞어갖고 만든 모델이어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 뭐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오버럴이 46.6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제안한 멀티 레그라는 논문은 60.2로 한 14pp 정도로 앞서 나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단순히 이걸 이미지를 이해한다를 넘어서서 서치를 통해서 좀 더 이 정보를 잘 알아냈다라는 방향성까지 같이 보여준 데이터셋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블레이션이 몇 가지 있는데 요즘 어블레이션이 첫 번째 어블레이션은 이제 데이터셋을 아까 전에 제가 네 가지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네 가지를 어떻게 쓰면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모델의 학습 방법 파인 튜닝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파인 튜닝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인벤치 파인 튜닝하고 하나는 픽시드 리트리버 파인 튜닝을 소개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걸 이제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을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떤 이 키의 개수가 몇 개냐, 피아노의 키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 레퍼런스 사진하고 이제 이 레퍼런스 통해서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모델에서 그대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그대로 대답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베들린에 있는 어떤 성당에 앞에 이제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은 혹시 죽어 있는 소년을 나타내고 있냐, 살아있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 이런 질문인데 이제 원래 레퍼런스 모델은 이제 사진이 이걸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그 메모리에서 갖고 온 또 다른 사진이죠. 원래는 정면이 안 찍힌 사진인데 정면이 찍힌 사진을 가져와서 이 정면에 찍힌 사진에 이제 캡션이 있을 거예요. 캡셔닝을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는 여기 앞에는 죽어 있는 소년이 전시돼 있다라고 이제 모델이 제대로 이렇게 검색해서 대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알아본 거는 이제 보면 요즘 뭐 GPT 같은 거 써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막 웹에서 뭔가 설치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요즘은 어떤 트렌드인가 하고 좀 더 찾아봤는데 이제 그중 한 논문이 유나이 IR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쭉 가져와서 멀티모달 데이터셋으로 대답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아까 전에 그 머그레그하고 조금 다른 점은 피처들을 뽑을 때 어, 이런 식으로 피처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냥 피처들을 웨이트 어베리지를 해서 이걸 점수를 내기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클립이나 아니면 블립처럼 클립은 이제 두 가지 피처를 한 번에 하나의 어떤 레이어로 멀지 레이어를 통해서 점수를 내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블립처럼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점수를 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실험을 해봤고 가장 좋았던 방법은 이제 피처를 통해서 어떤 클립이나 블립을 통해서 피처를 뽑아서 믹싱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유니레그라고 해서 아까 전에 뽑은 어떤 이 질문하고 가장 관련돼 있을 어떤 문서를 가져달라고 하면 문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직접 그냥 LLM에다가 프롬프팅으로 이거 추가적인 캡셔닝인데 너한테 이걸 더 줄게 해서 붙였을 때 성능이 잘 나온다는 논문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논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LLM한테 단순히 정보를 주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질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잘 요약해서 나타낸 어떤 질문 자체도 같이 집어넣어주면 훨씬 대답을 잘한다 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했을 때 이제 LLM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식의 4단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위에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지식이 나오고 지식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통찰력이나 어떤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LLM 모델은 아마 지식 단계까지는 다 온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련된 이야기를 싹 해주니까 근데 이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오른쪽에 있는 그런 얀 르쿤이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AGI 모델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소개한 거였는데 지적인 어떤 능력이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 그 어떤 물건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탐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추론 능력과 어떤 자신이 계획할 수 있는 플래닝 계획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조금 더 그래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지금 LLM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잘 찾고 있는데 뭔가 서칭을 하는 능력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단순히 어디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 DB 안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웹에서 직접 자기가 크롤링해서 갖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웹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뭔가 레그를 하는 데이터 양식이 있을까 하고 좀 그런 페이퍼가 있을까 하고 좀 더 찾아봤는데 네, 두 가지 논문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LLM URL이라고 해서 이 논문이 좀 재밌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어차피 글 쓰다 보면 레퍼런스를 다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레퍼런스 링크 주소를 그냥 같이 학습을 시켜도 LLM은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그 웹페이지 주소를 생성해서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문에 적은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위키피디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뭐 뉴욕이 양키스가 뉴욕으로 언제 옮겼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이거가 결국에 어떤 뉴욕 양키스나 아니면 뉴욕이나 뭐 양키스의 무브라는 이런 어떤 문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LLM 모델이 직접 URL을 만들어서 이 URL을 검색해보고 이 URL에 있는 실제 내용을 스크롤링해다가 이제 정답을 말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좀 되게 특이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어쨌든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어디서 정보가 있겠다 하고 갖고 온 논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플래닝을 하고 직접 프롤링을 통해서 갖고 온 논문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찾아봤는데 이제 그러면 GPT는 어떻게 하나 좀 GPT가 지금은 하면 다 프롤링해서 레퍼런스 달아주잖아요. 뭐 그거에 가장 근간이 됐던 이제 기술이 웹 GPT라는 기술이었는데 웹 GPT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이런 툴에다가 이제 내가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는 이제 이 질문이 뭐 대답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막 이런 거고 이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검색을 해서 이 검색을 하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스크랩해서 내가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로그를 저장해서 LLM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찾을 때 이런 방법을 하더라.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서치를 한다, 스크롤을 한다, 뭐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들을 다 정리를 해서 LLM한테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대로 넘겨줬더니 LLM이 그냥 웹 서치도 되게 잘하더라.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GPT 팀에서 이제 발간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또 더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는 어떤 검색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플래닝해서 검색을 한다의 영역인데 제가 그냥 최근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카카오톡 혹시 어떻게 프로필 사진 바꾸냐. 근데 저도 막 이걸 다 알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카카오톡 켜봐서 이거 눌러보면 뭐가 있겠지 하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거 프로필 설정이라는 걸 누르면 뭘 어떻게 하겠지 하고 들어가서 그 화면에 있는 UI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LLM도 이런 웹사이트를 딱 보고 나는 지금 비행기표 끊고 싶은데 비행기표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얘가 직접 멀티턴 대화처럼 그러면 내가 이 사이트에서 한번 저기 스크롤바가 있으니까 저걸 누르면 도시가 나오겠다 싶어서 한번 그거 해봐라 하고 도시가 나오는 사진을 주면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뭐 타이완에 가겠다면 타이완 쳐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LLM이나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직접 처음 보는 어떤 웹 UI에서도 충분히 잘 작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단순히 서치 능력뿐만 아니라 플래닝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AGI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지금 LLM이 결국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서칭을 못 해갖고 서칭을 달아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UI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봤을 때 LLM이 직접 무엇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지를 다 주고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줘서 LLM이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면 좀 더 플래닝이나 어떤 그런 계획의 능력을 어빌리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약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